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은입니다. 행복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볼 만한 희망이죠.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한 행복한 미래의학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행복한 미래의학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네, 모든 세상의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기, 오늘 그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이 싸우면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극도로 예민하고 또 무서운 시기인 거잖아요. 어떤 점들 알려주실 건가요? 네, 폐경이 저희가 한 50세 전후로 따진다면은 폐경 이후에 한 3, 40년의 그 인생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갱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이후에 그 삶을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그 이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이러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갱년기 치료법이 있겠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갱년기 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49세, 50세 전후에 폐경이 되면 이제 여성의 호르몬이 그 난수에서 생산되고 분비되는 호르몬이 갑자기 이제 감소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갱년기 장애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갱년기를 어떤 여성의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서 적응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이제 폐경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평생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난소에서만 생산되고 분비되는 것이 아니지 다른 데서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지방층 또 간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화학적 구조의 그 호르몬 물질들이 생산이 되는데 바로 폐경에서 그 보상 시스템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갱년기의 정확한 좀 더 자세한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여성만의 호르몬이 있어요. 남성에는 네. 이제 없는 거죠. 우선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은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네. 이 호르몬이 이제 갑자기 생산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알기 쉽게 머리서부터 내려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뇌 기능이 좀 노화라든가 기능이 좀 위축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깜빡깜빡 건망증이 막 생겨요. 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또 짜증나고 또 공격적이 되고 또 그런 공격적이고 흥분도 잘하는 반면에 또 반대로 우울증이나 무력증이 또 반대로 잘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일단 열이 많아져요. 열이 많아져서 막 열이 뜨거워서 불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 안에 가만히 있지도 못해. 열난다고 좀 창문 열어놓고 바깥에 나간다고. 그러면서 열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땀이 나기 시작해요. 식은 땀처럼. 네. 막 나서 그것도 괴로운 일이죠. 그러면 땀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또 추워져요. 그러니까 열과 추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땀과 함께. 그 굉장히 괴로운 네. 그런 사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근골계통이 다 약해져요. 건조해지면서 네. 탄력있던 근육이 무력해지고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 또 뼈도 이제 골밀도가 이제 감소하면서 뼈 성분들이 손실이 이루어지고 해서 뼈가 다 이제 안 좋게 되고 또 여성의 방광이나 자궁 같은 그 생식기의 그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염증 같은 게 잘 생기고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굉장히 많죠. 뭐 네. 이런 증상들이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 감소로 이런 증상이 시달리게 되는 것이 참 여성들한테는 고통스러운 그런 폭풍같이 달려오는 것이 갱년기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대개 그 폐경이 되고 나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여성 환자에서 갱년기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데 증상도 한 200여 가지 사람마다 200가지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갱년기라는 걸 모든 여성들이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증상들은 치료하면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네.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큰 이제, 질병이요? 문제가 있죠. 원래 여성들은 남성보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지탱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갑자기 감소되면서 이제 이런 심장 질환, 동맥경화 현상들이 남성같이 비슷하게 되고, 특히 그 여성들에게서 제일 뭐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혈관 질환도 있지만은 골다공증이 문제예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골다공증을 특히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죠.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정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째 지속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약 40만 명의 환자가 갱년기 증상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그 난소, 갱년기 장이라고 하는 것이 난소에서 그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한 증상이라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 대체 물질을 이제 그 요법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족한 그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형태의 치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통해서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치료를 서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여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선 그 심각한 그 갱년기 장애로 그 시달리는 분들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은 아주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네.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 국제 여성 기구인 그 WHI에서는 한번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근데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을 쓴 사람의 경우는 심근경색이 호르몬 투여법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29%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방암도 거의 한 26%가 더 올라가고, 네. 특히 혈전 문제는 111%나 호르몬 투여한 군에서 더 높게 발생했다. 이렇게 통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 미국의 FDA에서도 여성 호르몬의 대체요법을 경고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또 서양의학에서도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때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 호르몬이 세워질 때까지의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렇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제가 있다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갱년기 때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가능하면 완화시켜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상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좀 새로운 전략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한의학에서는 갱년기를 심신양교라고 하고, 심신양교해서 그렇다. 또 다와 소수해서 그렇다. 좀 말이 어렵죠? 네. 처음 듣죠? 처음 듣습니다. 심신양교는 뭐냐면, 이 심은 심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신은 콩팥을 얘기해요. 콩팥. 네. 근데 이 심신양교라는 건 심장과 콩팥이 상호 교류한다는 의미예요. 네. 이게 안 돼서 갱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화소소. 갱년기가 되면은 다화, 화는 많아지고 물은 적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화소소를 얘기하면 불이 많아지는 거야, 몸에.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그 열을 빼내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고, 땀이 나면 오히려 추워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화가 많아지니까 혈압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열이 많아지니까 잠을 못 자요. 또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하는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화를 내려주는 처방을 해야 돼. 이건 호르몬 문제와 관계없어요. 열을 내려주면 열이 자꾸 생기면 몸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요. 모든 기능들이. 네. 그래서 자꾸 노화도 촉진이 빨리 되고 열이 많아지니까 뇌도 건조해져가지고 그래서 건망증도 생기게 되고 뇌 위축도 잘 오고 해서 치매로 잘 갑니다 이게. 그래서 화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화만 내려주면 안 되고 물을 공급해줘야 된다. 네. 그거는 꼭 그 뜨거운 그런 건조한 그런 날씨, 사막 같은 날씨가 갱년기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환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물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니까 자꾸 건조해져요. 질건조증, 구강건조, 관절도 진액이 건조해져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기능이나 뭐 이런 것, 근골계통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약해지고 나무 마른 장작처럼 된다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열을 내려주면서 물을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통해서 하면 그 보상 시스템이 빨리 생겨요. 네. 태양과 같은 기관이 심장이에요. 네. 여기서 불이 뿜어져 나와요. 뜨거운 피를 보내요, 우리 몸에. 네. 그 다음에 물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은 물을 축축하게 해가지고 진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은 물대로 있고 불은 불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불이 콩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콩팥에 물이 너무 차지지 않고 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능이 활성화된 이게 바로 콩팥을 튼튼하게 해서 골밀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 원래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골손실, 골다공증이 콩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콩팥의 기능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 골수나 뼈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오고 저밀도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콩팥의 기능을 하려면 심장으로부터 뜨거운 열을 받아야 그 물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심장은 뜨거운 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콩팥으로부터 물을 받아야 그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불만 있으면 불안하고 흥분하고 열 올라오고 못 견뎌요. 불만 있어가지고 우라병 때문에. 네. 근데 물을 촉촉하게 해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해지지 않고 짜증 안 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심장과 콩팥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 몸을 아주 좋은 환경, 온도로, 기후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주축을 장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돼가지고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병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바로 콩팥에다가 물을 진액을 확 공급해주면 심장의 열이 아래로 내려와서 시원해져요, 몸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열이 내려오니까 콩팥은 또 어떻게 돼요? 강한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없어지고. 막 이러한 그 원리가 우리 몸에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밝혀낸 거죠. 그래서 어떤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네. 이와 같이 불을 좀 내리고 물을 공급하면서 콩팥에 진액을 뿌려주는 치료를 했을 때 보상 기능도 그 호르몬 보상 시스템도 빨리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갱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자연적인 접근이거든요. 모든 기능들이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갱년기 때 요거 잘만 하면 노후 건강이 좋다는 얘기죠. 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런 치료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주 심각한 사람들의 경우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스러운 방법, 심신, 양교나 다와 소수에 대한 병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갱년기가 되면 그때부터 더 활기차게 사셔야 돼요. 네. 주눅들지 말고 우울해지지 말고 무력해지지 말고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더 멋지게. 그동안 남편 부양하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내 인생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그거 한번
꺼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거.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갱년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정말 요즘 현대인들한테 갑자기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다가오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우울증에 대한 좀 더 나은 방식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